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모로코 모두 로드샵 코스메틱, 그러니까 올 로드샵 제품으로 이렇게 메이크업을 해보았습니다. 개강 메이크업으로 주제를 잡아봤는데요. 사실 개강이라고 하기에는 이런 긴 팔이 좀 더울 수는 있겠지만 이 생각보다 얇거든요. 옷 정보가 제가 그 집 앞에서 산 거라 가지고 보세라서 정보가 없어요. 근데 보세에서 샀으니까 이거 같은 옷이 어딘가에 팔지 않을까요? 쿠션 제품은 클리오의 누디즘 수분 커버 그거를 써봤어요. 의도와 다르게 흘러간 그런 메이크업의 과정, 누디즘을 써봤을 때의 느낌, 모든 것을 다 카메라에 그대로 담았으니 지금부터 메이크업 출발합니다. 출발! 빵! 여러분 물 한잔 하고요. 샤워를 하면 힘들어요. 얼굴이 엄청 당겨요. 오늘은 모로코니까 이걸 써볼 거예요. 이솔 솔립 에너지 에센스. 이름은 에센스인데 저는 토너처럼 써줄 거예요. 이게 제가 듣기로는 소나무 잎 추출물이 80% 들어있고요. 바르면서. 소나무 잎 추출물하고 송이버섯 추출물. 그래서 약간 결정리 해주면서 수분감 주는? 색상은 이렇고 제가 원래 그렇게 콧물 스킨을 좋아하진 않아요. 근데 이솔 제품은 좀 안 가리고 쓰는 편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브랜드라 가지고 전 주변 분들한테도 스킨케어 너무 비싸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그냥 무조건 이솔. 이솔은 아예 직접 만드시는 분들을 제가 여러 번 만나 뵈가지고 어떤 마음으로 만드는지를 이미 알아버려가지고 진짜 믿고 쓰는 이솔. 좀 제품 살 때 가치관 자체가 예쁜 케이스 막 이런 것들에 좀 가치관을 두신 분들은 안 맞겠지만 제품력만을 위한 가격 투자 딱 거기에 가치관이 있으신 분들은 이솔 만한 데가 없죠. 괜찮은데요? 물론 바르고 나서도 오래 수분이 유지되는 그런 토너하고 느낌이 좀 다르지만 무난무난? 그리고 제가 지금 여기 미간이랑 손톱 왜 이래? 제가 막 젤을 이렇게 뜯었더니 이렇게 됐어요. 조만간에 다시 관리를 받으러 가야겠다. 여기 막 미간에 이런데 좁쌀이 장난 아니에요. 털을 좀 뽑고 그리고 뭐 해서 좁쌀이 났다, 뭐 여드름이 났다, 안 없어진다 많이들 고민하시는데 저는 너무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드려서 늘 챙겨보시는 분들은 지루하시겠지만 트러블의 답은 짜는 거다. 안 짜면 안 없어져요. 아무리 좋은 팩, 막 제가 되게 좋다던 러쉬, 피오나 다 짜주지 않으면은 소용이 없습니다. 짜야 해요. 막 엄청 세게 짜도 물집밖에 안 나오는 거는 짜면 안 되지만 완전 깊게 박혀있는 그런 트러블들 있잖아요. 얼굴이 시뻘개지도록 짜야 돼요. 그러면 또 한편으로는 너무 자극이 가는 것도 좋지 않다라고 이런 의견이 나올 수도 있지만 여드름이 안 나본 사람들은 자극에 민감하죠. 하지만 여드름이 나본 사람들은 자극을 줘서라도 트러블이 더 이상 안 나오게 번짐을 막아주는 그것이 1번이라는 걸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짜게 되면 피부가 더 민감해져가지고 악순환이 된다 이러는데 제 경험상 그렇지 않습니다. 저의 경우는 그렇게 시뻘개지도록 자극을 주어서 짜야 더 이상 오히려 여드름이 번지지 않고 번지는 걸 스탑시키고 그 어쨌든 뒤집어지는 주기가 한 번씩 오는 거니까 그 주기를 잘 넘기는 게 중요하거든요. 안 그러면 그게 몇 달이 계속 지속이 돼요. 그래서 그때만 잘 자극을 줬다가 그거를 좀 완화시키는 그걸 잘하면 오히려 더 자극이 생기는 걸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이렇게 막 좁쌀이 났을 때 눈썹 자르면서 좁쌀 짜잖아요? 그러면은 다음날 되면 더 올라오는 것 같아요. 왜냐? 자극을 받았으니까 어떤 균 같은 것 때문에 더 좁쌀이 올라오기도 하고 어차피 좁쌀이 나고 있었기 때문에 짜면은 멈출 거라는 기대를 하지만 원래 우리 몸은 계속 좁쌀을 뿜어내고 있었기 때문에 어차피 나던 좁쌀들이 그냥 올라온 건데 왜 더 나지? 라고 느끼는 걸 수도 있고 근데 그게 짜서 더 나는 건 아니다. 그거를 조금 며칠 해줘야 돼요. 근데 이제 그렇게 짰을 때 오히려 나아지는구나를 딱 깨닫고 나면은 짰을 때 오는 그런 심리적 불안감들이 없어지면서 피부 컨트롤이 더 쉬워진다고나 할까요? 이거는 좀 저의 조금 추측적인 부분이라서 어떨지 모르겠는데 짜면은 얼굴이 패이는 그런 피부 있잖아요. 그런 피부는 안 짜도 패이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그런 것들은 건드리지 않아도 언젠가 자기가 터질 때 터지거든요. 그러면서 패이는 거라 가지고 내가 먼저 짜서 패이나 엄청 깊게 골물 때까지 냅둬서 혼자 터져서 패이나 비슷한 것 같아서 차라리 너무 커져서 구멍이 더 커지기 전에 그 고름이 나올 길이 열려졌을 때 구멍이 조그만 때 얼른 짜서 차라리 패일 구멍을 더 적게 패이게 하는 게 더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건 피부 결에 따른 거라서 저는 엄청 빨개지고 좁쌀이 막 이렇게 올라오지만 패이는 피부 타입은 아니에요. 그리고 색소 침착에 대한 고민 진짜 많으신데 짜면 이렇게 빨개지죠. 괜찮아요. 그래도 짜야 돼요. 안 그러면 더 번져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짜면은 또 나요. 깊게
압출기로 짜줘야 되는데 일단은 메이크업을 해야 되니까. 뭐 오늘 왜 이렇게 트러블 얘기를 많이 하지?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모로코인데? 그리고 막 이런 색소 침착하고 이렇게 빨갛빨갛한 거 막 이게 또 나중에 시커매지고 그러잖아요. 이거 흔적 이런 거에 대해서 스트레스도 많으신데 이거는 진짜 세럼 같은 거 열심히 발라주고 하면은 시간이 약이에요. 다 가라앉아요. 근데 이제 신경이 많이 쓰이니까 이것만 쳐다보고 있다 보면은 왜 이렇게 안 가라앉지? 하면서 더 스트레스 받는데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이거 바르면서 이거 써보려고요. 유세린 더모 퓨리파이어 슈퍼 세럼. 스트레스 안 받고 쳐다보는 거에 신경을 안 써야 돼요. 대신에 발라주는 거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되죠. 근데 좀 많은 얘기를 들어보면 제가 들은 얘기가 다는 아니겠지만 스트레스는 좀 많이 받는데 그만큼 피부에 뭔가를 발라주거나 이렇게 케어하는 거는 오히려 별로 하지 않는 그런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물론 바쁜 세상 살면서 피부까지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은 건 저도 알지만 저도 뭐 맨날 주장을 하면서도 안 씻고 자면 여드름 나요 해놓고 또 안 씻고 자고 막 그런 모습들을 보면 얼마나 여러분들도 저를 보면 답답하시겠어요. 근데 그냥 사람 사는 모습이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정신적인 피부 스트레스는 받지 말고 신경 쓰지 말고 피부에 뭔가 해주는 그런 거는 좀 신경을 써주자. 그게 거꾸로 되면 되게 더 스트레스가 많아지죠. 이거는 부츠하고 뭐 촬영하면서 직접 제가 골라서 구매를 한 건데 제형도 좋고 했는데 좀 확실히 수분 부족형 지성을 위한 이렇게 써있어서 그런지 날아가는 느낌이 나네요. 가볍다. 예상 밖인데? 좀 알콜릭한 그런 느낌도 있어요. 이런 제품들이 약간 저처럼 예민한 피부들이 발랐을 때 슥 열이 올라오면서 뭔가 슥 더 빨개지려고 하는 그런 느낌이 드는 그런 제형인 것 같아요. 왜 그런 거 있지 않아요? 입술에서 살짝 숨을 쉴 때 하면 열이 슥 나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런 세럼이네요. 근데 요럴 때 크림을 이게 진짜 강추. 홀리카 구세라 슈퍼 세라마이드 크림. 저는 제품들을 많이 받게 되니까 받는 제품 중에서 좀 좋은 템들은 찾아보려고 이거저거 계속 써보거든요. 홀리카 구세라 라인은 다 괜찮아요. 뭐 유가 광고 그런 거 아니고요. 제가 이거는 좋다고 여러 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옛날부터도 홀리카의 기초? 이러면서 처음 썼던 게 구세라 미스트였거든요. 근데 그거 진짜 스킨케어에 돈 투자를 많이 안 하면서 가성비 진짜 좋게 피부에 유수분 밸런스 좀 맞춰주면서 속에 수분 채워주고 겉에도 쉽게 날아가지 않게 해주는 그거를 토너처럼 써도 되고 조금 가볍게 쓰고 싶으신 분들은 에센스로도 써도 되는 게 구세라 미스트거든요. 구세라 라인들 진짜 다 괜찮아요. 제가 화장품 가성비 괜찮은 거에서 크림을 추천하는 게 항상 2개가 있어요. 주변 사람들한테 또 생방송 할 때 막 이럴 때 오늘 세럼이 좀 가벼운 느낌이니까 이렇게 좀 더 바를게요. 그 2개가 가격대가 좀 그래도 저렴한 거에서는 이거 홀리카 구세라, 그 다음에 조금 더 가격대 있는 거는 그래도 그렇게 많은 차이는 안 나요. 제스제 베어 크림. 제스제 베어크림 진짜 그것도 짱이에요. 얼굴에 뭐 안 나고 그 아토피 크림 만드는 회사에 의뢰해서 만든 걸로 알고 있거든요. 메이크업 할 때 질감이 진짜 좋아요. 바비 브라운의 모밤이 생각이 안 나는 그런 크림입니다. 그럼? 근데 워낙에 홍보를 안 하는 크림이어가지고 홍보 안 하는데도 이미 입소문 나가지고 막 계속 품절되고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어제 엽떡을 먹었더니 배가 살살 아파. 화장실 가야 되나? 여러분 저 화장실 좀 갔다가 머리 살짝 말리고 올게요. 머리 살짝 말리고 찝고 아니 이사하면서 악어 집게핀이 없어졌어요.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어. 사야지 하면서 진짜 잘 안 사게 되지 않아요? 머리 말리면서 얼굴에 많이 날아갔기 때문에 크림을 살짝만 한 번 더 바르겠습니다. 이게 너무 많이 바르는 거 아니냐 하실 수도 있는데 이런 제형은 좀 얇게 레이어드를 해주는 게 괜찮아요. 그리고 세럼이 좀 가벼웠었기 때문에 이렇게 밀착. 제가 좋아하는 에스쁘아의 워터 스플래시 선크림. 이게 이렇게 조그맣게 나오면서 세트 판매를 하나 아마 그럴 거예요. 베이스를 바르면 해꾸리던 파데와 쿠션이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약간 톤 보정 기능이 있는데 저는 톤 보정에는 그렇게 큰 의미를 안 두기 때문에 그리고 얘가 약간 톤 보정이 되는데 저는 얘 써가지고 모공에 끼임이 생기거나 그런 거 못 느끼겠더라고요. 그래서 로드샵에서 베이스 하면은 저는 이거 진짜 많이 추천해요. 그리고 톤 보정을 하고 싶다 하시면은 톤 보정 제품을 전체적으로 바르면은 건조해지기 쉬우니까 워낙 제형 자체가 좀 매트한 경우가 많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오히려 이렇게 하이라이터 존에만 발라서 쿠션을 딱 올렸을 때 그 부분만 유독 더 뽀얗게 올라가게 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요런 데까지 다 톤 보정이 되는 제품을 발라가면서 이렇게 목하고 경계지게 얼굴만 빡 부옇게 올라가게 할 필요는 없으니까 요런 데를 베이스를 잘 눌러주면은 파우더가 많이 함유가 된 그런 제품을 쓰더라도 끼임이 굉장히 덜해집니다. 이게 향기가 원래 이랬나? 괜찮은데? 이런 것도. 이게 뭐지 이게? 여러분 코딱지 아니에요. 제품이 살짝 굳었나? 코딱지 아닙니다. 설마 코딱지였나? 코를 한번 쳐다봤다. 그 크림을 많이 바르면은 또 이렇게 좀 밀릴 수 있어요. 근데 이 밀리는 거는 이렇게 바깥으로 닦아내서 없애면은 제품 바를 때에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백화점 매장에서 메이크업 받을 때에도 막 밀려서 이렇게 선생님들이 이렇게 밀어주시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밀리는 거에 너무 또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가 없다. 다 밀어버리면 된다. 그리고 제가 오늘 발라볼 쿠션은 클리오의 누디즘 수분 커버 쿠션입니다. 이게 케이스가 바뀌었더라고요. 원래 누디즘은 그 황공포증 그런 거였거든요. 근데 되게 좀 똥똥하네요. 퍼프는 생각보다 그렇게 포슬하진 않아요. 아무래도 누디즘 자체가 좀 수분기가 많다 보니까 굳이 그렇게 막 포슬하게 하면서 막 펼쳐주기까지 안 해도 되니까 이렇게 만들었지 않았나. 제 나름의 추측. 옛날에 그 벌집 모양이려나? 궁금. 그냥 일반 쿠션 모양이네요. 진짜 누디즘 처음 나왔을 때 깜짝 놀랐거든요. 벌집 모양에서 막 액체가 나오니까. 이런 거는 절대 푹 찍으면 안 되고요. 살짝. 되게 딱딱하다. 너무 많이 묻어질까봐 스펀지를 딱딱하게 했나? 요만큼만. 클리오는 이렇게 발라보면 특유의 느낌이 있어. 되게 생각보다 지금 느껴지기로는 파운웨어하고 그렇게 큰 차이가 없는데요? 되게 막 수분감 축축하게 느껴졌던 예전에 난 왜 누디즘을 그렇게 기억하지? 제가 다 하나하나 기억할 순 없으니까. 누디즘이 추구하는 게 뭐지? 주름 개선, 미백. 뭔가 수분감을 주면서도 축축하고 싶지 않았나 봐요. 저는 차라리 오히려 화끈하게 축축한 걸 기대했는데 아니면 퍼프가 좀 매트하게 만드나? 그럴 수 있긴 하거든요. 그러면 궁금할 땐 해보는 거죠. 요즘 피카소 콜레지온이 좀 핫한 것 같더라고요. 피카소에서 저렴이 라인을 만들었으니까 핫할 수밖에 없는 것 같긴 한데 이 131번으로 한번 해볼게요. 모공 브러쉬인데 모공 브러쉬 쓰면 안 되겠어요. 더 많이 묻힐까요? 좀 많이 묻히니까 그 수분감이 조금 더 느껴지긴 한다. 이 제품을 사용을 해보실 분들은 누디즘이라는 그런 단어와 수분 이런 거라는 것 때문에 되게 촉촉할 거를 기대를 하실 것 같아요. 제가 그랬으니까. 근데 그런 느낌까지는 아니에요. 생각보다 좀 매트한 느낌이고 제 개인적 스타일로는 앰플 쿠션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앰플 쿠션은 그 특유의 촉촉함이 있거든요. 이러지 마. 물론 제가 오늘 각질이 많기는 해요. 그래서 촉촉한 누디즘을 선택을 했는데 이마는 원래 제가 가진 피부 중에서 제일 제품이 잘 발리는 피부 질감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데는 좀 바르기 어려운데 이마는 그래도 되게 바르기 쉽게 제 피부가 조직이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런 데는 되게 매끈하게 잘 발리네. 생각보다 파우더리예요. 근데 누디즘이라서 커버력이 좀 낮지는 않을까 했는데 커버력은 오히려 되게 높은 편이에요. 뭐라고 광고하는지 궁금해졌어. 광고 문구를 보면 컨셉을 알 수 있거든요. 클리오 누디즘 쿠션. 워터 그립이 있고 수분 커버가 있는 건가? 클리오 킬 커버 핑크 광채 크림 쿠션이 새로 나왔다. 이런 크림 쿠션은 더 좋을 것 같아요. 확실하게 크림 이러면은 막 축축하고 막 전 그런 거 좋아해요. 누디즘 수분 커버 쿠션. 이건데 맑은 커버 맑은 광채 오늘도 맑음. 마이크로 입자로 잡티 커버를 한다. 마이크로 미니마이저 공법으로 잘게 쪼개진 입자가 피부에 고르게 밀착. 기미 주근깨도 울긋불긋한 잡티를 매끈하게 커버. 커버력에 중점을 많이 뒀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추측한 게 틀린 거죠. 여기도 화면에 보면은 이렇게 반반 잡티 커버에 대한 이런 영상을 넣어놨거든요. 공식 홈페이지에. 이거 자체가 커버력을 좀 중시를 했다고 보면 되는 것 같아요. 이 의도였다면 거기에 맞게 만든 거네요. 그리고 피부결에 따라서 수분 광채를 내준대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제가 오늘 엄청 기초를 묵직하게 했는데도 그런 광채까지 막 강조할 수 있는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커버만 강조하는 게 오히려 더 맞았다고 저는 느껴져요. 근데 확실히 제형이 얇게 커버가 금방 돼서 그런지 제품이 많이 올라가지 않으면서 좀 건조함은 그렇게 오지 않을 것 같아요. 롱래스팅을 딱 강조를 했네요. 롱래스팅 될 것 같은 그런 제형이에요. 묻어남 없이 깨끗하게, 그러니까 뭔가 이런 파우더 처리 같은 게 되어 있어서 묻어남이 없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기초를 많이 하고 얇게 발랐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만져도 묻어남이 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묻어남은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는 편이에요. 어차피 파우더 하면 되니까. 그렇군요. 이 제품을 추측을 했다가 제품의 광고 문구를 보는 재미가 있네. 다시.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되게 촉촉한 그런 거를 기대하시기보다는 커버력이 높은 제품을 찾으시는 분들한테 오히려 얘도 한번 구경을 해볼 만하다. 그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묻어남이 없다, 커버력 이런 거 강조가 됐으니만큼 바를 때 되게 쉽게 푹푹 찍어서 바를 수 있는 그런 제품은 아니에요. 얇게 고커버를 하고 싶은 분들, 그래서 조금 시간을 가지고 잘 좀 두들겨 줘야 한다는, 그래서 좀 기초를 너무 많이 하거나 하면은 이렇게 뭉침 현상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원래 이런 제품들이 파우더 함량이 좀 있기 때문에 원래 좀 그런 특징을 좀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제가 살짝 그 제품 추측을 잘못하고 터치를 시작한 것도 있어서 지금 이렇게 예쁘게 발리지 않는 현상이 있는데 처음부터 엄청 고커버 라인인 걸 알았으면 조금 더 다르게 터치를 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좀 매트하고 커버력이 좋다고 말하나 이런 쿠션들을 바를 때에는 정말 짠짠짠짠짠짠 이런 식으로 터치를 해줘야 올라가요. 안 그러면은 각질이 더 부각이 되고 커버 잘하려고 했다가 더 망칠 수가 있거든요. 좀 픽스도 되게 빨리 돼요. 그리고 모공 채워지는 거는 퍼프가 좀 납작하다 보니까 퍼프 하나로 그렇게 잘 되는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원래 이런 또 파우더 타입이 컨트롤은 좀 어려워도 모공을 되게 잘 채우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파우더 입자가 많을수록 모공 사이사이에 엄청 잘 들어가니까 저는 그 파운에어의 그 바슬바슬한 그런 퍼프를 굉장히 좋아했는데 그 퍼프가 좀 아니에요. 저는 조금 아쉽네요. 패키지 진짜 예쁜데. 잘 쓰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일단 이거 계속 진도를 나가면서 제 느낌을 말씀을 드릴게요. 화원 브러쉬 3호로 제 개인적으로는 이름이 좀 아쉬워요. 그 모이스트라는 말을 넣었을 때는 보통 사람들도 엄청난 모이스트를 기대를 한단 말이에요. 차라리 모이스트라는 컨셉에 맞게 커버력이 살짝 떨어져도 촉촉한 거를 원한단 말이죠. 그리고 특히 이름 자체도 뭔가 누디즘이라는 것에서 축축함을 기대하지 않나요? 나만 그런가? 그래서 저도 되게 축축함을 기대를 하고 발랐는데 너무 커버력이 높으면서 되게 고커버 제품들에게 요구되는 그런 컨트롤과 그런 마무리감이 느껴지니까 차라리 이름을 완벽 커버, 퍼펙트 커버 이런 식으로 갔으면 더 만족감이 있는 그런 제품이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저의 느낌. 지금 마무리감도 딱 고커버 제품의 그런 쿠션에서 보이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나오는 크림 쿠션이 좀 어떨지 기대가 돼요. 정말 그 축축함이 그냥 느껴졌으면 좋겠어요. 묻어나요!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축축함. 사람마다 원하는 게 다르겠지만 저는 묻어나지 않아요. 이거를 장점으로 어필하는 거는 좀 신경을 안 쓰거든요. 그 묻어나지 않는 게 저는 밀착력이 높은 거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촉촉한 제품도 밀착력 진짜 높은데 마무리감 자체에 그런 파우더 느낌이 덜 나서 묻어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파우더는 에스쁘아 퍼펙트 오일 컨트롤 프레스드 파우더. 이거 아주 곱고 좋아요. 지저분해졌어. 파우더 브러쉬는 꼴레지오니 14번으로 할게요. 이게 포니 14번 저렴이 버전 같아요. 근데 포니 14번을 블러셔 브러쉬로 많이 쓰는데 그게 만들어진 게 그 정샘물 선생님이 사용할 수 있도록 피카소는 아티스트 선생님들한테 필요한 그런 제품들을 하나씩 만들면서 뭐 이렇게 온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정샘물 선생님이 많이 쓰던 그런 건데 저도 그래서 포니 14번을 사서 썼다가 블러셔를 표현을 하는데 잘 뭉치는 거예요. 아무래도 저는 터치가 정샘물 선생님처럼 천천히 하거나 그런 터치가 아니다 보니 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포니 14번 되게 좋다고 많이들 구매하셨다가 혹시 실망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 포니 14번은 저 같은 피부에는 하이라이터로 훨씬 더 잘 맞고요. 이렇게 부분 그냥 오일 컨트롤 해주는 그런 느낌으로 사용하시는 게 좋고 블러셔는 피카소에서는 108번이 훨씬 더 부드럽고 뭉치지 않게 잘 발려요. 이 정도로 잡아주고 브로우는 I don't think so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근데 이게 색상이 에바 브라운인데 어떨지 모르겠어요. 오늘 스킨케어하고 피부 메이크업에서 시간을 너무 많이 잡아먹었다. I don't think so는 엄청 하드해요. 그래서 인내심을 가지고 살살 굉장히 여러 번 터치를 해야 돼요. 붉죠? 너무 하드해. 근데 이렇게 완전 하드한 타입은 너무 눈썹 숱이 많으신 분들이 쓰면 티도 안 나가지고 차라리 발색이 되게 잘 되는 타입으로 사용을 하시는 게 더 자연스럽게 몇 번 터치 안 하고 원래 진한 매력적인 나의 눈썹과 더 잘 어우러지게 표현을 할 수도 있어요. 이거 봐, 되게 오래 터치해야 돼요. 되는 듯 계속 터치. 안 되는 듯 계속 터치. 약간 멀리서 보면은 이런 느낌? 좀 도톰하게. 근데 내 눈썹 색깔하고 약간 이질감이 들죠. 오랜만에 브로우 마스카라를 해야 되나. 근데 이 염색 모발하고는 잘 맞죠? 어떻게 해야 되지? 일단 반대쪽을 해볼게요. 여기 밑에를 라인을 이렇게 잡아가지고 밑으로 꺾어주는 게 진짜 중요한데 얘가 그냥 이렇게 일자로 그려져 버리면 딱 이렇게 되거든요. 이 부분이 진짜 포인트예요. 여기 내려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리면서 너무 많이 내려가지고 하이탈처럼 되는 실패를 맛보더라도 내려봐야 돼요. 안 그러면 눈썹 모양을 예쁘게 잡는 그 선을 넘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진짜 포인트입니다. 밑으로. 이게 손에 있게 되면은 내가 맘대로 이렇게 산이 있는 그런 눈썹도 그릴 수 있고 일자로 보이는 눈썹도 그릴 수 있어요. 사실 제가 밑으로 내렸지만 지금 멀리서 보시기에는 되게 일자 같을 거예요. 그리고 좀 이런 하드한 거는 오히려 좌우로 흔들어가면서 색칠을 했을 때 발색이 좀 더 올라오기도 해요. 왜냐면 이제 자기들끼리 이 제형들이 붙어야 되거든요. 브로우 마스카라 하는 게 나을까요? 브로우 마스카라 진짜 세상에서 제일 귀찮은 것 같아.
근데 브로우 하다 보면 이렇게 끝에 이렇게처럼 살짝 뭉치는 게 생길 수도 있어요. 뭐 눈썹 사이사이에 있던 스킨케어가 일어나서 그럴 수도 있고 쿠션이나 파데에 있던 그런 파우더 입자가 이 눈썹 브로우 심지에 밀려가지고 이렇게 될 수도 있는데 이 정도는 너무 신경 쓰지 않고 그러니까 속에 있는 게 너무 긁어서 일어나지 않게 좀 겉부분만 터치하는 느낌으로 이렇게 해줘야 돼요. 색상이 아쉽다. 확실히 되게 하드하니까 막 그리는 느낌인데도 자연스럽죠. 이게 하드한 브로우의 장점이죠. 그러면 이렇게 눈가에 이렇게 유분이 막 생기거든요? 얘를 이제 잡아야 돼요. VDL 오랜만에 써볼게요. 아이 프라이머도 제품에 따라서 효과가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고 그런 것 같아가지고 써보고 효과가 없다 하면은 제품을 바꿔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이렇게 속눈썹 안에까지 잘 발라줘야 돼요. 눈 밑에도.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컨실러가 너무 눈 가까이 발리면서 눈을 좀 작아 보이게 하는 것도 걷어내고 오늘은요 아이 팔레트를 오랜만에 써볼 건데 에뛰드하우스 플레이 컬러아이즈 베이크 하우스 아무리 제품이 많아도 이렇게 팔레트로 나와주면은 눈도 가고 손도 가고 그런 것 같아요. 팔레트는 사랑입니다. 단품도 사랑인데 에뛰드는 항상 색 구성을 진짜 잘하는 것 같아요. 뭔가 쓸만하게? 제가 옷을 좀 스트라이프 색상이 진짜 잔망잔망하게 엄청 많은 거를 입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라인감이 또렷한 느낌보다는 좀 그윽한 느낌이 들게 그렇게 해볼 거예요. 그래도 너무 시커멓게는 안 가려고 하는데 이거 카페라떼 우유마니 꼴레지오니 207A번으로 오 좋은데? 진짜 섀도우 바르는 거는 브러쉬 질에 따라서 퀄리티가 엄청 다르게 표현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맨날 되게 얼룩지고 이런 느낌이 많았었는데 이 207A를 만나고 나서는 아이 메이크업 하는 게 되게 편해지고 재밌어졌거든요. 요런데도 저 같은 피부는 진짜 많이 얼룩져요. 근데도 이거 하나로도 블렌딩이 아주 잘 되니까 저는 블렌딩 브러쉬 되게 힘 있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쓰면은 오히려 피부에 있던 게 다 벗겨지면서 더 얼룩지고 더 막 빨개지고 그렇게 돼요. 그래서 이거 하나만 있어도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아져요. 강추. 근데 이게 저렴이 라인이 되게 고급 라인하고 그렇게 다른 걸 모르겠어요. 영혼을 갈아 넣으셨나 보다. 근데 저도 이렇게 미팅 다녀보고 해보면은 그 브랜드의 제품을 만드시는 그 한 분의 힘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돼요. 좀 사람 사는 얘기처럼 말씀을 드리자면 그런 분들도 이제 이직도 하시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어떤 브랜드에 있던 그 장인이 다른 브랜드로 가시면 그 브랜드의 퀄리티가 좀 내려가고 이직하는 그곳의 퀄리티가 올라가고 막 그런 게 있더라고요. 역시 사람이 참 중요해요. 예쁘죠? 되게 이런 색깔 잘못 바르면 그윽함은 없고 막 이렇게 되는데 그런 게 없네? 좋네. 언더도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뭐 이렇게 밀면은 브러쉬가 상할 수도 있기는 한데 그렇게 세게 힘줘서 미는 느낌이 아니라 이 브러쉬 끝에 가루가 조금 더 잘 묻기를 바라는 그 정도 이런 느낌? 하면은 발색이 좀 더 잘 올라와요. 여기에 총알 브러쉬 같은 거 쓸 수도 있긴 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게 하면 또 막 눈살이 밀리면서 밑에도 얼룩지게 발려가지고 그냥 딱 요 207A 사이즈를 옆으로 사이드로 이렇게 해주는 거 훨씬 좋아해요. 그리고 항상 여기가 쭉 이렇게 안 되게 끝에가 착착 날리게 터치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야 이 색조의 느낌이 눈에 떴을 때 안 보여요 이런 것도 없고 옆에서 보여지니까 눈 옆을 활용을 하는 것도 이 색조를 아주 잘 즐기는 방법입니다. 귤인데 그윽해. 이런 거 너무 좋지 않아요? 이게 좀 고급진 오렌지 메이크업이 되네. 그리고 전 여기에서 이 색상으로 음영을 줄 수도 있겠지만 저 이걸로 음영을 줄게요. 해변에선 코코넛. 그러니까 해변에서 코코넛을 먹어라 뭐 그런 뜻인 것 같아요. 음영도 요 207A로 하는데 약간 세워서 이거 왜 이렇게 주황색으로 발색이 되지? 되게 붓죠? 다시. 생각보다 되게 애쉬가 아니네. 브러쉬 닦아내고 해도 비슷해요. 조금 넓게 해서 블렌딩을 해가면서 세워서 이렇게 해볼게요. 그럼 조금 더 그윽해지게. 이게 되게 주황주황하다. 애쉬가 아니네. 봐봐요. 바르면 되게 주황주황하죠. 끝에는 슉슉. 이 그 끝에 날리는 게 사실 우리가 섀도우 기본 브러쉬를 이 모양으로 많이 알고 있거든요. 이건 꼴레지오니 239번인데 이거는 진짜 포인트 있게 음영을 깊게 힘있게 줄 때 필요한 거고 저는 많은 분들이 이런 느낌의 메이크업을 원한다 생각을 하거든요. 저만의 생각일지 모르겠지만 이런 음영지게 날리는 느낌은 이런 힘없는 브러쉬로 해주셔야 돼요. 제가 다 실패를 해봤을 때 이게 더 낫더라고요. 그래야 이렇게 슉 날리면서 음영이 슉 들어가게. 언더는 꼴레지오니가 근데 제일 작은 브러쉬가 777이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 777을 오히려 이렇게 펄 발라줄 때 쓰지 음영을 깊게 줄 때는 이게 살이 너무 찌글거려가지고 얼룩지게 발려서 이 총알 모양을 제가 그렇게 잘 안 써요. 근데 이게 제일 작더라고요. 아니네. 제가 잘못 봤어요. 제일 작은 거 있다. 요 221번. 이게 있네. 죄송해요. 이걸로 미니 카놀레 얘를 가지고 부드러워. 요 언더에
이렇게 음영을 줄게요. 뒤에를 좀 열어주는 것도 방법이겠지만 저는 오늘 속눈썹까지 붙일 거라서 이 정도 해도 개강 때 아직 많이 더운데 그렇게 더워 보이지 않으면서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렇게 언더에 잘 발리는 게 브러쉬 탓도 있지만 에뛰드 섀도우 자체가 또글또글 굴러다니는 그런 알갱이들이 없이 밀착이 진짜 잘 돼요. 에뛰드 진짜 짱인 것 같아. 이렇게 해주고 눈 라인도 어느 정도 잡아주면 좋을 것 같아요. 아이라인 느낌 잡아줄 때에는 한 땀 한 땀 한 방향으로 가로로 이렇게 가주면은 발색이 슬슬 올라와요. 왔다 갔다 하면은 가루만 많이 떨어지고 어떠한 섀도우라도 잘 안 발리기 때문에 정말 하나하나 한 올 한 올. 그리고 이런 쌍꺼풀 라인을 이렇게 쌍꺼풀이 없으시다면 그냥 이런 느낌으로 잡아서 그려 나가는 거죠. 그 감이 다른 것 같아. 나 오늘 너무 차분한데? 이 영상 이렇게 보시다 보면 저를 온에어로 먼저 보셨던 분들은 메이크업이 돼 있는 모습을 보면서 못 알아본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렇게 다른가요? 아닌데 비슷한데. 태아한테 화장해봤자 태아지. 좋아 이런 그윽한 느낌으로. 요거 좋네요. 221번 이거 꼭 있어야 돼요. 원래 이 피카소 라인에서 포인트 브러쉬로 진짜 좋은 건 요 뉴 717이거든요. 이거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게 진짜예요. 피카소에서는. 두 개를 산다면 207A하고 뉴 717번을 사시면 됩니다. 그냥 717하고 달라요. 뉴 717이어야 돼요. 여기 이렇게 아이라인 풀어주고 할 때 사이즈가 아주 딱이거든요. 요거보다 커도 안 되고 요거보다 작아도 아쉽거든요. 뷰러를 좀 찝어줄게요. 아이라인은 느낌이 쫙 이렇게 되면 안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왜냐면 옷에 스트라이프가 엄청 많을 거기 때문에 에스쁘아 컬러 페인팅 워터프루프 아이 펜슬 초코 청크 요런 색깔 아이라이너가 꼭 있어야 돼요. 안 나오는 거 아니야? 아 나와 어떡하지? 여러분 이거 좀 제가 깎아볼게요. 친구여 나오라. 안돼 돌아오라 안 돌아온다. 더 깎아볼까요? 안돼! 안돼! 큰일 났어요 여러분. 안돼!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 이거 버려야겠다. 저번에도 그랬던 것 같은데 이게 어떤 게 맛이 간 거고 어떤 게 맛이 안 간 건지를 구분 안 해놨더니 토니모리 백젤 클래식 펜슬 라이너 에스프레소 브라운. 토니모리 이거 봐요. 진짜 토니모리는 토니모리잖아요. 그 모 회사가 없잖아요. 토니모리 자체가 모 회사. 자신이 엄마야. 근데 진짜 잘하는 것 같아. 어째서 메이드 인 젊은이지? 독일 어디인 걸까요? 진짜 아이라인은 토니모리다. 좀 뭉쳐있지만 이렇게 해가지고 VDL의 엑스퍼트 리퀴드 펜 라이너 얘로 점막을 조금 채워요. 저는 점막이 잘 보이는 눈이 아니어가지고 그냥 좀 이렇게 대충 채워도 괜찮아요. 낙서하듯이. 이런 느낌으로 하고 스머지가 중요합니다. 아 근데 스머지 하기에 엄청 짙은 색상이 없어요. 이게 되게 바비의 마호가니 같은 그런 느낌이 없죠. 아쉬워. 지금 이걸로 음영을 다 줬는데 없어. 이 두 개를 섞어서라도 해볼게요. 콜레지오니 221번을 가지고 아이라이너가 너무 짙어졌어. 근데 이 정도 해도 되는 게 제가 속눈썹을 붙일 거기 때문에 이게 개강 메이크업이라고 하는데 속눈썹을 붙이면은 평상시에는 속눈썹을 붙일 수 없기 때문에 뭔가 좀 실망감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기회에 속눈썹에 여러분 도전을 해보세요. 속눈썹을 진짜 붙일 줄 알게 되면은 약간 특별한 날에 메이크업을 할 때에도 색조 같은 거 그냥 후둑후둑 대충 바른 다음에 딱 그 속눈썹 발 하나로 아주 화려해진답니다. 사실 속눈썹 막 그렇게 정교하게 붙일 줄 몰라도 화면에서야 그런 게 막 삐뚤빼뚤하고 그런 게 다 보이지만 현실 세계에서는 좀 삐뚤게 붙여지거나 잘 안 붙여지거나 해도 효과가 진짜 좋거든요. 그렇게 자세히 볼 사람도 없고. 제가 그렇게 똥배짱으로 속눈썹을 좀 붙이고 다녔던 때가 있었는데 그때 좀 붙이는 게 엄청 어설펐던 게 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부드러워졌다. 다행이에요. 이렇게 하고 이제 펄을 좀 올려줘야 돼요. 여러분 이거 완전 존예요. 진짜 예쁘죠? 아 속눈썹도 안 붙였는데. 와 여신이야 여신. 내가 바로 개강 여신. 예뻐. 여봐요. 이렇게 해가지고 언더 앞에도 해줘야 되거든요. 가을이 오려고 하면 아직 더운데도 이 색조에 막 펌프가 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잘 안 쓴다던 777은 이렇게 쓰시면 좋아요 여러분. 여기에 얘를 이렇게 붙여요. 그 다음에 이렇게 써주면 아주 좋아요. 근데 이게 완전 그냥 네모난 브러쉬로도 되게 잘 발리거든요. 딴 걸로 해볼까요 이번에는? 얘는 302번. 이런 것도 좋아요. 느낌이 좀 다른데 얘를 이렇게 붙여가지고
이렇게 하면 조금 더 세게 빡 올라와요. 그래서 입자가 커서 눈 밑에 좀 잘 안 붙는 펄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을 이렇게 납작한 걸로 이렇게 해주면 아주 좋아요. 훨씬 정교하게. 전 그래서 브러쉬를 좋아한답니다. 그리고 속눈썹을 붙여주겠습니다. 아주 머리카락이 퍼슬퍼슬 날려요. 제 모발 자체가 이래요. 트리트먼트를 해도 안 되고요. 식용유 같은 기름을 발라서 죽여놔야 죽여지는. 근데 이게 열을 좀 갖다 대면 정리가 돼요. 그래서 매직을 해야 되는데 머리가 탈까봐 안 하고 있어요. 라인이 엄청 또렷한 속눈썹을 붙였더니 저의 의도와 많이 달라졌습니다. 하지만 괜찮아요. 그러면 의도를 바꾸면 됩니다. 아까 그 VD에 이거 가지고 여기 되게 잘 그려지더라고요. 본격적으로 빈 부분을 완벽하게 채워줘야겠어. 좋아 좋아. 그리고 이 앞머리를 이렇게 그려주는 거죠. 그리고 꼬리도 이렇게 또렷하게. 근데 이 속눈썹이 제가 눈 앞머리에 숱이 진짜 없어갖고 이렇게 콕 잘린 느낌이 나긴 나네요. 근데 이제 여러분 요런 잘린 느낌이 났을 때 막 좀 되게 지금 제 모습을 보실 때 좀 부자연스러워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현실에서는 괜찮아요. 여기에 음영감을 더 줘가지고 밸런스를 맞춰줘야겠어. 그리고 속눈썹을 붙이고 이렇게 음영감을 주잖아요? 배는 게 없어가지고 아주 과감한 터치가 가능하답니다. 속눈썹을 뒤적거리면서 이렇게 해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너무 속눈썹 붙인 거에 비해 앞머리의 음영이 지금 부족해. 그리고 눈썹에도 그냥 이 섀도우 색상으로 느낌을 통일을 해줘도 좋을 것 같아요. 확 뭔가 밸런스가 맞아가죠. 이 브로우의 파우더 타입 진짜 오랜만에 하는데 매력있네. 제 눈썹 털이 거친 느낌하고 뭔가 맞지 않습니까? 지속력도 오래가요. 물론 이렇게 만지면 안 되겠지만 아주 야성미스. 그리고 홀리카 래시 코렉팅 마스카라 하이퍼 컬링. 이 피카소 아이미 속눈썹이 원래 좀 잘라서 쓰는 용도로 나온 것 같아요. 대가 엄청 야들야들한데 색감이 되게 강하네요. 어느 정도 예상은 했는데 생각보다 눈의 라인감이 진짜 짙어지게 하는 그런 속눈썹이에요. 언더도 좀 해서 쫑쫑한 느낌을 내줘야 합니다. 그리고 뭐 지금 털들이 묻어있는데 이런 거 이제 스크류 브러쉬로 톡톡. 그리고 블러셔는 막 너무 막 가을 막 그런 느낌으로는 좀 안 가려고 여리여리한 걸로 라카 이거 예뻐 보여가지고 갖고 와봤거든요. 저스트 치크, 얘가 얼루프, 얘는 블리크. 일단은 이 얼루프 색상으로 해볼게요. 108번 꼴레지오니. 좀 물든 느낌이. 와 발색 봐. 발색력 108번 똑같은데? 고급 라인하고 살짝. 근데 확실히 블러셔를 하고 나면 따로 컨실러를 안 한 상태에서는 이렇게 요철이나 트러블들이 좀 더 올라오긴 해요. 그냥 그런 건 그렇다라고 저는 앞으로도 영원히 이런 식으로 영상 가려고요. 어차피 제 카메라 자체가 이렇게 블러블러한 느낌도 없기 때문에 이렇게 좀 짙게. 저는 눈하고 조금 가까이 당겨서 발라주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하관이 더 길어 보이는 건 사실인데 그것보다도 저는 얼굴형에 여기가 블러셔 경계가 엄청 잘 져서 눈 밑에까지 오히려 해주는 게 차라리 블러셔로 시선을 모아주고 얼굴이 조금 길어 보이고 뭐 나이 들어 보이고 뭐 그런 건 전 이미 중3 때 대학교 3학년이라는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살짝 포기하는 것으로. 얘만으로도 발색 충분하다. 약간 이 살구빛과 핑크빛이 저는 지금 괜찮은 것 같은데요? 이 속눈썹이 막 라인은 살짝 지금 이쪽이 끊긴 감이 있어도 바짝 올라가주니까 너무 좋네. 전 차라리 이게 좋아요. 어차피 뭐 화보 찍고 다닐 것도 아니고 이 정도 강하게 해준 다음에 이 블리크 색상은 안 쓸게요. 쉐딩은 레어카인드 미니 앨범 1집 3번 믹스 앤 하이. 약간 CD 옛날 감성. CD가 언제부터 옛날 감성이 되었는가. 저는 168번을 쉐딩으로 한번 써볼게요. 얘는 약간 그 인조모 느낌이 확실하게 나네요. 조금 거친 느낌? 얘로 오히려 저는 좀 붉은기가 있는 게 더 자연스러운 것 같기도 하던데. 저는 턱 밑에 라인에 이쪽을 나 목뒤는 왜 이렇게 빨갛지? 마사지 받아서 빨개졌나? 며칠 가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지금 저도 털 빠짐이 있는데 처음에 브러쉬를 사면은 억지로 뽑으면 어떤 브러쉬든 다 뽑히고요. 이렇게 쓰다 보면은 털이 막 두세 개, 세 개, 네 개씩 계속 빠질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원래 모든 브러쉬가 다 그래요. 여러분 어때요? 화면에서 보기엔 좀 센가요? 지금 제가 실제로 보기에는 턱 각이 딱 생기면서 전 좋은데 살짝 여기를 세게 쳐주면서 살짝 이 시커먼 느낌이 올라와야 얼굴에 음영이 살거든요. 여기 콧대를 전 코도 오히려 207A로 앞머리를 섀도우 해주듯이 세워주면서 이거 오늘 입술이 엄청 중요하겠는데? 잘못하면 메이크업 망하겠는데? 아니야, 이게 또 오렌지와 핑크기에 조화라는 게 있어요. 난 이 쉐딩에 약간 시커매짐을 이겨내지를 못하겠어. 이걸 제가 못 이겨내잖아요? 영상 보시는 분들도 더 불안해진다. 같이 이겨내볼까요?
이따 엄마한테 갈 건데 너 코가 와 이리 시커먼 너? 딱 이럴 각인데. 근데 여러분 콧대 생기지 않았어요? 이게 트러블 때문에 얼룩져 보이는 느낌이 있어요. 트러블 핑계대는 거 아니고요, 여러분. 근데 이거 머릿속에 바르는 거 되게 자연스럽다, 색깔. 클렌징 깨끗하게 안 하면 머릿속에 트러블 납니다. 요 정도 하고 머리 정돈 하고 제가 샀다는 그 정신없는 그 옷 갈아입고 입술을 한번 잘 골라보도록 해요. 여러분 이런 옷이거든요? 근데 제가 좀 보니까 코가 괜찮은 듯 하면서도 뭔가 시커매. 내가 너무 집착하나? 파우더로 조금 해줘야겠어. 립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차라리 연어색 이런 거 해볼까요? 레어카인드의 칠리 코랄 햇빛? 요거 코랄 햇빛 해볼까요? 너무 허여멀거려나? 아니 요즘 레어카인드가 되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이 둘을 연결해주는 느낌이긴 한데 괜찮은 듯? 오늘 피부도 입술도 진짜 너무 건조하다. 어제 좀 밤 케어를 제대로 안 해줬더니 이렇게 되네요. 어때요? 딱 괜찮은 것 같은데? 그냥 이걸로 해야겠다. 이런 색이 딱 립에 단독으로 올리면은 되게 튀면서 잘 안 붙는데 오히려 이렇게 색상이 이러니까 얘랑 톤온톤인지 얘랑 톤온톤인지 이렇게 애매한 느낌으로 괜찮은 것 같아요. 여기에다가 약간 요 정도는 간절기 느낌. 뭔가 가을 가기 전에. 근데 내가 가을로 좀 더 가겠다 하면 칠리를 입술 안쪽에, 얘는 좀 되게 보송하고 매트해서 전날 립밤을 좀 잘 바르고 사용을 해야겠어요. 나쁘지 않은데? 많이 말고. 괜찮아요? 좋네. 레어카인드 좋구만. 여러분 얘가 크롭티인데요. 바지랑 같이 샀거든요? 이런 느낌인데 바지가 빤스 자국이 좀 나나? 빤스를 좀 신경 안 썼는데 여기가 이렇게 떠요. 여기는 아주 힘을 많이 줘야 된답니다. 그래서 이런 옷을 사보았습니다. 티가 너무 어지러워서 그냥 귀걸이 같은 것도 안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모로코 개강 메이크업은 끝이 났습니다. 여러분들 개강 싫으신 분들 많이 계시겠지만 개강도 사실 인생에서 대학교 4년 다닌다고 생각을 하면 8번밖에 안 하거든요. 100살 산다고 생각했을 때 개강 8번 좋게 생각하면 또 즐거운 추억이고 지식을 쌓는 거고 그런 거긴 한데 제가 개강 그렇게 8번 하고 나서 보니까 머리에 남아있는 건 그렇게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무슨 소리죠? 그러면 엔딩 멘트하고 마칩니다. 저와 여러분은 모두 소중합니다.